시작해 봅시다. 미적분 1. 지금부터 할 미적분 1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마 들었던 그 뭔가 수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그거의 대명사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미분이나 적분이나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그 어려운 미분,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미분, 적분을 하다 보면은 개념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러지가 않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이게 뭐지? 뭐지? 하는 그런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은 잘 없을 거예요. 뭐 문제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물론 사실 여기 단원상 난이도가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잘 잡으시고 잘 따라오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참고로 작년에는 확실히 너네가 여기에서 난이도가 엄청 높게 출제가 됐었거든. 근데 또 모르겠다. 올해는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아마도 쌤 생각으로는 그 작년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미분적분을 시작을 할 건데 그 미분적분이라는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수학에서 무한의 세계에 다가가야 돼요. 무한으로 갈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서 뭐 이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 그 여기에서 무한대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x랑 y가 있잖아요. 이때 x를 계속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 그럼 그때 y값이 어떻게 변하니? 하는 거를 물어볼게요. 다시 지효 이거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었어요. 그때 y는 1이 되겠지? x에다 2에 2가 들어가면은 y는 2분의 1이 될 거고 해서 점점 그 숫자를 늘려놔 봅시다. 계속 넣어봅시다. 물론 지금은 자연수, 편의를 위해서 자연수를 넣긴 했지만 넣는 숫자는 자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점점 더 큰 수를 계속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언제가 될 때까지. 끝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시 이 기호 본 적 있니? 무한대를 표현하는 기호인데 이 무한대라는 기호,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읽을 거예요.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정확히 무한대라는 건 어떤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그냥 x가 무한히 커질 때라는 뜻인 거야. 그때 함수 y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가 100 집어넣었을 때 100분의 1, 1000 집어넣었을 때 1000분의 1, 100만분의 1, 1억분의 1, 17조분의 1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y는 점점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계속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y가 0에 다가간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혹시 지금 하는 거 어려운 거 없죠? 그런데 이미 오늘 수업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지훈은 해결을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0으로 간다. 특히 일반적으로 y는 함수 fx라고 쓰기도 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0이라는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 값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 이렇게. 수렴? 수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 들죠? 수렴은 반대편하고 비교를 해야 바로 이해가 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조금 어려운 함수 해볼까? y는 루트 x라고 해봅시다. y는 루트 x.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어보고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어보고 점점 키워볼까요? 그러면 이때 y는 이거 gx라고 하죠.
gx는 어떻게 되고 있니? gx는 어떻게 되고 있니? 커지죠. 계속 커지죠. 여기에 엄청나게 큰 수 100을 집어넣으면 10, 작네. 100만을 집어넣으면 그럼 여긴 많이 될 거고 그 점 더 커질 거란 말이야. 더 커지고 결국에는 얘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다 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야. 다만 이거는 잘 봐봐.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건 하나의 숫자잖아요. 이 숫자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무한대라는 거는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렴할 때보다 의미가 커요, 작아요? 별로 안 커요.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 사실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는 훨씬 덜 중요해. 이 수렴하는 것보다. 이때 우리는 이거를 이 수렴하지 않는다. 사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수렴하지 않는다. 근데 수렴하지 않는다는 용어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x가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어떠한 숫자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는 그거를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될 때 이때는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이번에는 0 말고 다른 데로 발산하는 거야. 다른 데로 수렴하는 거를 한번 보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유리 함수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이 함수 y는 hx라고 할게요.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hx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 hx가 가는 거 여기는 x를 볼 거고 여기는 y 값을 봐야 돼. hx라는 이 값이 이렇게 다가갈 때 있잖아. 그때 여기 점의 y좌표를 살펴보자고. 다시 x좌표 아까 이거 2,2분의 1이었고 3,3분의 1이었고 그래서 쭉 가가지고 x가 100만쯤 되면은 여기가 100만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가 더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 더 작아져가지고 0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이런 표현이거든. 그럼 이 hx 잘 보세요. hx. 다시 이거는 뭘 봐야 된다? y값을 봐야 된다.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 y값이 점점 뭐에 가까워져 갈까? 그렇지. 점근선 마이너스 3에 가까워져 가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앞으로 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뭐 발산한다는 뭐 쓰긴 하지만 이 표현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거 길어서 수렴한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미트 극한으로 보낸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니? 하는 거야. 지금 fx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0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특별히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불러요. 극한값.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는 0으로 다가간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는 어떻게 될까? gx는 발산. 그렇지. 그럼 쌤 물어볼게. gx의 극한값은 뭐예요? 무한대라고 얘기하기 쉽잖아. 근데 이건 사실 개념 설명이 좀 더 보충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극한값이라는 거는 사실 수렴값이야. 무슨 얘기냐면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값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얘는 값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따가 되면은 계산할 수 있니 없니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수렴하니 발산하니는 지금 여기 단원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거하고 똑같아.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극한이라는 이 조건에서, 극한 조건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는 수렴할 수도 있었고 발산할 수도 있었다. 그치? 수렴할 수도 있었고 발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도 해보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만 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봐봐. x가 4로 다가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4로 다가갈 때. 단 조심하실 건 뭐냐면 쌤이 이제 좀 더 디테일. 방금 내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x가 4로 다가간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x가 4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x가 4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 어쨌든 x가 4로 다가갈 때 그때 극한값을 구해보자.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는 뭐가 되겠니? 한번 물어보는 거야. x가 4로 갈 때. x가 4로 간다는 얘기는 x에다가 이것저것 대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9 한번 대입해봐 이런 거야. 3.9 대입하면 그때 함수값은 3.9분의 1이네. 3.99 대입하면은 그때 함수값은 3.99분의 1이네. 3.999 대입하면 3.999분의 1. 결국에는 4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어? 이 함수값 4분의 1에 가까워지겠다는 게 명확하죠. 결국에는 함수값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야? F4랑 4분의 1은 무슨 차이인데?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지어서 설명할 거예요. 잠깐! 자, 이거 값 어떻게 구했어요? 결국에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대입한 거야. 그치? 원칙은 대입이 맞아. 다시 극한값 어떻게 구한다고? 대입하자. 그런데 잘 봐. 선생님이 새로운 함수를 갖고 왔을 때 얘가 이상해서 그래요. fx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갖고 왔어. 이거 함수 보이시죠? 이거 위에 보니까 얘 x-1의 제곱이잖아. 그럼 x-1, x-1 하나씩 약분하면 되겠네. x-1분의 x-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x-1로 쓰면 되겠네. 맞죠?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거는 x-1이라는 숫자로 나눈 거잖아. x-1이라는 숫자가 얘가 0이면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약분할 수가 없어. x-1이 0이라는 뜻은 x가 뭐란 얘기야? x가 1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x가 1이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1이 아니라면, 즉 얘가 0이 아니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 함수는요 이렇게 약분하는 게 아니고 얘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야 돼. x가 1이면 그러면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불가능하다. x가 1이 아니면 그때는 x-1이더라. 다시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함수 값이 없다는 얘기야. x가 1일 때 그때 값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x가 1일 때 봐봐. x가 1이 아닐 때는 y는 x-1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근데 x가 1일 때는 여기 구멍 빵 뚫어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뭔지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물어봅시다. 자, F1은 얼마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래도 F1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얘는 뭔가요? 왜 이렇게 잘해? 얘는 어떤 제한 조건이 있었어? x가 1이 아니면서 1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x가 1이 아니니까 이걸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 결국에는 이게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결과는 0 이렇게.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1이 아니다, 4가 아니다 라는 이거는 일단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녀석이구나, 고마운 녀석이구나 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우스라든지 절대값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극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극한은 수렴과 발산이 존재해요. 극한은 리미트, 저거를 극한을 취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수렴 또는 발산이 존재해요. 이때 수렴과 발산 중에서 우리는 관심 있는 녀석이 누구다? 수렴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 왜요? 발산은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계산이 안 돼요. 이따가 그 수렴하는 극한값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볼 건데, 얘는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관심이 조금 없다. 그 다음에 수렴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값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극한값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할 건데, 가장 기본 원칙은 대입이다. 대입해서 구할 거다. 대입이 안 되면 어떡하냐? 대입이 안 되는 문제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는지 유형별로 하나씩 다 해결을 하기는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를 좀 보죠. 개념 원리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고. 쏘리. 우리 무한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겠어요? x가 뭐에 왜 이거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가 오른쪽으로 커질 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으로 커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수렴과 발산 다 얘기했고, 점근선 뭐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사실 수렴 되게 쉬워요. 수렴 되게 쉬운데 필수예제 1번. 우리가 조금 선행을 한 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 x가 a로 갈 때 함수의 수렴, 문제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자? 극한값 어떻게 구하자? 대입하자. x가 2로 간대요. 1번의 답은 그래서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대입하자 했는데 잠깐만, 대입하려고 보니까 분모가 0이 되지.
조심 분모 0이 되면은 대입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케이스 분류 좋지만 지금 우리는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거잖아. 마이너스 3이 아니면 마음껏 편하게 약분하시면 돼요. 위에 거에다가 위에 거 인수분해를 하자. 위에 거 인수분해하면은 x-2,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한 이후에 x 플러스 3을 분자 분모 약분을 하시면 x-3 그래서 답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는 1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숫자가 예쁠 때 대입할 수 있을 때는 대입하자. 그냥 대입하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우 그 5번에 2번, 3번 두 개만 해보세요. 이번에 없다?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야지. 지금 x 분모가 0이 되니까 없다 이렇게 간 거지? 약분할 수 있죠. 쌤이 얘기했잖아. x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0이 아니다. 아니니까 약분해도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편하게 해주는 애야 얘는. 편하게 약분하시면 돼요. x가 0이 아닌 거니까. 이해되니? 약분하면 그럼 어떻게 돼? 잠깐 이거 약분 계산할 줄 알지? 갑자기 불안해지네? 아니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하는 애들이 조금 이거 약분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오케이. 그래, 지우는 그런 친구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답은 3분의 2예요. 그러면은 3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3번은 했네 또? 왜 두 개가 달라?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할 수 있으면 넘어가자. 다음 얘 좀 볼게.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빨리 생각해봐. x가 엄청나게 커져. 그렇지. 아유 좋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바로 나오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x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모르겠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되게 잘했어요. 이거부터 어려워지지. 왜냐하면 얘는 딱 보니까 무한대 더하기 1분의 무한대 이렇게 생겼잖아. 그 도대체 뭐 어디로 가는 거지?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무한의 세계에서는 좀 더 러프, 거칠어질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주야 이거 엄청나게 큰 숫자나 그치? 엄청나게 큰 숫자면 이거 1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만 분의 10만 해가지고 거기다 1 더하는 거 100억 해가지고 1 더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거 과감하게 치워도 돼. 알겠지? 무한대와 상수와 비교하면 상수는 지워질 만큼 무시 가능하다. 이게 1번 얘기하고 싶었던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랑 잘 봐봐. 얘는 제곱이잖아. 얘는 그냥 있는 애잖아. 누가 커요? 그치. 사실 이거를 무시를 안 한다고 치더라도 얘를 그냥 엄청 큰 무한대 플러스 1 자그마한 무한대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되시나요? 네, 좋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참 좋더라.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 된대요. 얘는 얼마니?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모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0이에요. 0 맞아. 그냥 0인 거야. 똑같이 한번 해볼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얼마일까? 그렇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사실 정석적인 방법은 자, 이제 지금까지 이거는 직관적인 이해야. 직관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또 정석적인 그 풀이법도 필요하잖아. 자, 우리는 사실 원래 정석은 이거예요. 무한대가 껴있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지?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는 게 정석이야.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여긴 1이고 여기가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x분의 1이 0이다. 이거는 자명해. 이거는 명확해. 이건 누가 봐도 딱 봐도 보이니까. 그럼 x분의 1, 리미트 x분의 1 하면 얘는 뭘로 가겠어? 0으로 가겠지. 얘는요? 얘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구나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에요. 1번 다시 어떻게 한다? 분자 분모를 적당한 x로 나눈다. x제곱으로 나눠도 뭐 비슷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때는 이거는 치환이 기본이긴 한데 이거 치환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건 됐고 이거 쓰리. 자, 필수예지 2번에 1번 뭐겠어요? 0이죠? 2번 뭐겠어요? 0이죠? 3번 뭐겠어요? 3번 조금 조심. 3번 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을 때 얘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사실 남이거든. 그래서 이거 전체가 0으로 가는 거야. 얘가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건 0에서 1을 뺀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 결국 이것만 살아남는 거야. 그럼 4번 이제 보이죠? 그렇지. 4번은 3이 되겠네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3번, 6번 두 개 해보세요.
다 했어? 3번은 얼마? 1. 6번에? 왜 이렇게 잘해? 쉽다 그죠? 문제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다. 근데 사실 아니. 6번에 2번 잠깐 볼래? 2번이 조금 어려울 거야. 정석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죠. 직관으로 가도 좋은데 직관으로 안 되면 정석. 뭐 나오니? 오, 어떻게 했어요? 약분했어? 아, 좋다. 좋다. 잘했어요. 그거를 사실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건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1이 사실 의미가 있어 없어? 최고차항의 개수 b만 보면 되더라. 이거 이따가 한 번 더 볼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제 발산으로 가자. 다음 교칸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조사하시오. 얘는 그래프 이용을 해주는 게 좋아요. 둘 다 그래프를 직접 그릴 필요가 있어서. 먼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분의 1, 이 그래프를 그립시다. 이거 그래프 완전 처음 보는 걸 건데 일단 뭔가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 하나가 있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위험하다, 그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위험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아닌 거부터 그려봅시다. 지우야, 이거는 양수야, 음수야? 제곱하면 양수. 이거 전체도 그러면 양수. 그리고 이거 하면은 음수가 되겠다. 얘는 무조건 음수인 녀석. 그러니까 여기 밑에만 쓰는 녀석이네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한번 가볼까요? x가 엄청나게 커져. x가 무한대로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에 가까워지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그런 그래프인 거야. 왼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0 가까워지니까.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분모는 0에 가까워져요, 그죠?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여기 숫자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야. 아주 작은 수, 제곱했으니까 양수, 아주 작은 양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아주 작은 양수분의 1이니까 이거 전체는 아주 큰 양수가 될 거고 아주 큰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아주 큰 음수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사고과정 이해되니? x가 뭐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함수 fx의 값은 뭐가 되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그래프에서 봅시다. 함수 값은 뭐에 가까워지고 있니? 혹은 어떻게 되고 있니?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하죠. 발산하죠. 발산할 때 어떻게 발산하고 있나요?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네요. 다음, 절대값 x분의 1을 그려봅시다. 절대값 x분의 1. 지호야, x분의 1 잘 그릴 수 있지? 네, 이렇게 x분의 1 그리면 되고 혹시 x분의 1이라는 이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절대값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바꾼다 그랬지? x축을 중심으로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둘이 완전 대칭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좀 안 예쁘다. 어쨌든 방금 이 절대값 씌우는 거는 함수에다 절대값 씌운 거는 뒤집어 올리는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끝났어요.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그때 어떻게 되고 있니?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얘는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무한대로 발산하더라. 필수 예제 4번 그냥 그래프 한번 보면 되는 거야. 쭉 따라가 보자. 필수 예제 4번에 1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왼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왼쪽 따라서 쭉 가면은 커지겠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2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2번, 4번 두 개만 해보시죠. 나왔니? 2번 모르겠어? 4번은 뭐 나왔어? 무한대?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요. 왜 그런지 이해되니? 둘 다 하자. 2번부터 보죠? 아니야, 4번부터 보죠. 4번 했으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아까 쌤이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때는 뭐 치환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잠깐 했잖아. 그 방법을 좀 보여줄게. 사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아요. 헷갈리는 게 많아요. 뭐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안 해도 되지만 그거 익숙해질 거 할 바에 그냥 다른 거 공부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치환하자. 치환. x를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치환을 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극한 변수를 치환을 했잖아. 이걸 얘를 바꿨잖아. 뭐 가는 애를 뒤집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그러면 t는 어디로 갈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엄청나게 커진다. 엄청나게 이게 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 음수로 엄청 커진다는 거잖아. 그럼 t는 어디로 갈까요? 잠깐 멍 때렸구나. 자, 봐봐. 이거 한 번 더 해줄게. x가 마이너스 t면은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t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지수가 할 작업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를 신호로 보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그럼 뭐 하자? 치환하자. 이 신호가 보이시면은 지우가 할 거는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이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치환을 하는 거야. 알겠지? 치환하고 나면은 그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 xt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면 되게 쉽다. t 무한대로 간대요. 그럼 이거 전체는 뭘로 가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했으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다. 알겠죠? 오케이. 치환하는 거 반드시 가져갈 거. 치환. 언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거 2번 봅시다. 2번. 2번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그래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구나. 그래프가 안 그려지겠구나 이게. 주야, y는 x 플러스 3분의 1 이거는 그릴 수 있겠니? 이거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똑같진 않아.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이거는 잘 그릴 수 있다고 치고, 아까 쌤이 사실 사기 하나 쳤어. 뭔 사기를 쳤냐면 문제에서는 y는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냥 x분의 1에다가 절대값 취했어. 그래서 이거 다르게 생긴 거 보고서 지금 여기서 적용을 못한 것 같아.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전체에다 절대값을 취하나? 여기 일부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나? 양수인 건 똑같잖아. 어차피 양수 만드는 거였으니까 절대값 이거나 지금은 이거나 똑같다. 위에 변수가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왜 똑같다고? 위에가 양수니까. 위에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올리자고. 이렇게. 하면 끝났죠.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대요. fx는 뭘로 가나요? 응? 다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간대요. fx는 함수값을 볼 것.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렇지. 뭐 한 대로 가고 있잖아. 뭐 한 대가 되더라. 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좋아요. 주야, 근데 이거 절대값 나온 거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가 진짜로 기분 나빠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 알아? 그 배려를 이상하게 하면은 배려해줘도 오히려 욕먹게 돼. 그게 딱 이거야. 봐봐. x가 0으로 갈 때 fx 이거 뭐야? 응? 이거 좀 응? 이상하죠? 사실 절대값이 배려예요. 그러면 얘는 뭘까? 쉬었다 하죠.